안녕하세요, 운둥입니다. 오늘은 에어프라이기랑 통조리 오븐 이 두 가지 제품의 장단점의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 영상은 가정주부님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기타 가공식품들을 조리를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후라이팬에다 굽게 되면은 시간, 노동도 많이 들고, 그리고 기름이 온 집안에 다 튀기 때문에 에어프라이기를 살지 통조리 오븐을 살지 두 가지 제품 중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제품을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제품이 좋기는 하지만 메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닭가슴살 스테이크랑 돼지고기 앞다리살 이 두 가지 메뉴를 양쪽 기계에 조리를 해서 먹어보면서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가슴살 스테이크 완성. 이게 에어프라이기, 이게 통조리입니다. 케찹을 찍어가지고 통조리. 선생님, 내가 갈까? 잠을 잡을래? 아무튼 맛있다. 이 닭가슴살 스테이크가 맛이 변할 일은 없지만 양쪽 기계가 식감이 우선 달라요. 이게 조금 더 오래 구운 게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어제도 사실 촬영을 한 번 더 했었거든요. 근데 에어프라이기 한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기름이 들어가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래 망으로 해서 있던 기름도 쫙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에 있는 그 식감이 살짝 코팅이 된 느낌, 뭔가 비닐막에 씌워져 있는 느낌 들어서 약간 좀 질긴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비닐막이 씌워져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통조리 오븐에 구운 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게 맛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질긴 음식, 육포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질기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는 통조리에다가 구운 게 더 맛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구워볼게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에어프라이기 먼저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통조리에다가 구웠습니다. 그 다음은 통조리에다가 구운 거. 같은 고기인데 굉장히 다른 맛이에요. 다른 고기를 먹는 것처럼. 에어프라이기에다가 구운 거는 우선 기름이 쫙 빠졌기 때문에 살짝 뻑뻑한 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 껍데기 부분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육포를 먹는 것처럼 좀 질기면서 쫀득쫀득해요. 그리고 통조리에다가 구운 거는 고깃집에서 돼지 껍데기 구워 먹었을 때 그 식감 있잖아요. 좀 부드러우면서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통조리 같은 경우에는 에어프라이기처럼 기름이 쫙 빠지지는 않아요. 보면은 기름 빠지는 구멍이 있음에도 조금 고기를 다 꺼냈을 때 보면 기름이 좀 흥건히 남아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에어프라이기보다 고기가 부드럽고, 네, 껍데기도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좀 족발 껍데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체적인 맛으로 보자면 저는 통조리에 있는 고기가 맛있고요. 근데 다이어트를 생각하면서 기름기에 예민하신 분들은 에어프라이기가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제품에 둘 다 단점이 똑같은 게 있어요. 고기가 듬성듬성 안 익는 게 있어요. 에어프라이기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겹쳐져 있는 상태에서 구우면 안 돼요. 그래서 2인분부터는 고기를 굽기가 쉽지 않아요. 안 익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에어프라이기에다가 고기를 구울 때는 1인분 1인분씩 해서 따로 굽습니다. 그리고 통조리 같은 경우에는 얘도 겹쳐져 있잖아요. 겹쳐져 있는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하얗죠. 조금 덜 익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이 고기를 넣을 때는 좀 이렇게 겹치지 않게 최대한 풀어서 넣어야 되고요. 그나마 통조리가 나은 게, 통조리는 그냥 한 번에 알아서 지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뒤집을 필요가 없는데 에어프라이기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일일이 제가 하나하나 다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통조리가 더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안 익은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안 익은 것만 더 넣고서는 2, 3분 더 구워주시면 돼요. 어쨌든 저는 통도리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네, 저는 이제 밥을 제대로 먹어볼게요. 우선 에어프라이기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냉동식품을 조리했을 때 맛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치즈 스틱, 뭐 치킨 텐더, 새우 이런 거 구웠을 때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닭고기가 맛있다. 닭고기는 부위별로 다를 수가 있지만 닭가슴살처럼 뻑뻑한 거는 통도리 오븐이 더 맛있어요. 근데 닭 정육 있죠. 정육을 구웠을 때는 기름이 쫙 빠지면서 겉에 껍데기가 그 트럭에서 파는 옛날 통닭처럼 바삭해서 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선 기름 없이 조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좋은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에어프라이기로 고기를 굽게 되면요, 1인까지는 괜찮은데 2인부터는 조리를 하기가 힘들어요. 고기를 겹쳐서 놓으면은 그 겹쳐진 부위는 안 익거든요. 근데 면적이 좁다 보니까 네, 고기를 1인 이상을 굽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인을 구울 경우에는 그냥 1인 1인씩 해서 따로 구웠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설거지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워요. 우선 음식을 받치는 망이 있어요. 망이 있는데 거기에 음식이 달라붙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설거지를 할 때 잘 안 떼져요. 그래서 닦다 보면 어느샌가 코팅이 금방 벗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위생적이에요. 그 음식통에 보면은 이렇게 네모나게 납작하게 삐죽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사이를 수세미를 해서 잘 닦아줘야 되는데 잘 안 닦이고요. 네, 비위생적이고 코팅이 잘 벗겨지고 음식이 잘 들러붙고 대량 음식을 조리할 수 없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기의 단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통도리는 타이머만 맞춰놓으면 끝날 때까지 손을 댈 일이 없어요. 근데 에어프라이기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를 맞춰놓고 그 사이에 뒤집어주고 그거를 한 두세 번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간편하게 또 기름이 튀지 않게 편하게 조리를 하려고 에어프라이기를 산 건데 끝날 때까지 계속 손이 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통도리 오븐의 장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통도리 같은 경우에는 대량 음식을 조리를 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설거지하기가 편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봤을 때에는 설거지하는 게 굉장히 뭐 번거롭다, 귀찮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신데, 그냥 통도리 오븐 같은 경우에는 무겁다는 거 빼면은 그냥 큰 컵 아니면 큰 냄비를 설거지한다, 그냥 딱 그 정도예요. 근데 이것도 불편하다, 뭐 번거롭다 하시면은 외식을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코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음식이 들러붙지 않습니다. 통도리의 장점 네 번째, 타이머를 맞춰놓으면 끝날 때까지 손을 댈 일이 없다는 거. 그 통 안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이렇게 돌아갈 때 음식을 알아서 뒤집어 주기 때문에. 그리고 통도리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초반에는 이 불이나 시간에 대한 감이 없어서 실패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통도리로 고기를 구웠을 때는 2인분 400g을 구웠었어요. 그래서 중불에서 점점점 불을 약하게 했었고, 그리고 22분을 구웠는데 그때는 딱 맞았었거든요. 잘 익어서 맛있었는데 두 번째 조리할 때부터는 1인분씩 해서 조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양이 적을수록 불을 더 약하게 하고 시간을 더 짧게 했었어야 됐는데 제가 처음에 그 시간 그대로 했더니 다 탔었어요. 근데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그렇게 탔었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 할 때에는 제가 중불에서 약불 사이로 해서 15분 정도 구웠었어요. 그러니까 잘 익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먹었었는데,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익어도 되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우선은 약불과 중불 사이로 해서 15분 구워보시고요. 거기서 더 구워야겠다 하시면 1, 2분 정도 더 구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고기가 드문드문 안 익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얗죠. 네. 그래도 뭐 핏기가 있거나 뭐 안 익은 건 아니지만 바삭하게 안 익은 게 몇 개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기름기가 에어프라이기보다는 완전히 쏙 빠지지가 않아요. 고기를 구워서 뺄 때 보면은 좀 바닥에 흥건히 젖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이어트 이런 거 예민하시고 기름이 완전히 없는 걸 원하시면 에어프라이기가 나을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제품 중에 제 개인적인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가공식품, 냉동식품을 잘 안 먹어요. 뭐 기껏해야 닭가슴살 소세지나 닭가슴살 스테이크, 그 외에는 돼지고기, 소고기를 많이 먹는데, 저같이 가공식품들을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은 통돌이 오븐이 나을 수 있어요. 우선 이 두 가지 제품을 사용을 해서 음식 맛을 봤을 때에도 저는 통돌이로 만든 음식들이 더 맛있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에어프라이기를 사다가 통돌이를 산 이유가 시간이 아까웠어요. 에어프라이기를 쓰면서 계속 뒤집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리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얽매여 있어야 돼서 조금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통돌이 오븐을 산 이유가, 통돌이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만 맞춰놓으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자면 에어프라이기보다 통돌이가 위생적이고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고 음식이 맛있고, 그래서 통돌이가 좋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컸어요. 네, 제 영상이 에어프라이기를 살지 통돌이 오븐을 살지 두 가지 제품 중에 고민을 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